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3월 9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 정확히 29일 남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철수, 오세훈, 안철수 이른바 야권 두 후보 간의 후보 단일화 야말로 좀 예측 불허, 용모 상박, 누가 승자가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야말로 혼전의 상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부터 시작된 양측의 실무 협상단 간에는 날선, 그야말로 새파랗게 날이 서는 신경전, 또 삿바싸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위험한 수위를 살짝 건드리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때로는 폭 자극하는 그런 일도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보는 유권자, 관중 입장에서는 흥미진진하기 짝이 없죠. 사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 그와 같은, 예를 들자면은 박영선, 우상호의 승부 같은 것은 이미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도 다 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이 없죠. 관객이 없는 경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오늘 보니까 안철수, 오세훈이 각자 상대 진영, 상대 당을 갖다가 방문하는 아주 보기에 따라서 훈훈한 그런 그 광경을 갖다 연출했어요. 마침 어제 그저께 3월 7일 오후에 안철수,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이 저녁에 만나서 한 90분, 1시간 반 가까이 맥주를 먹으면서 깊은 대화를 나눴다는 거 아닙니까? 배석자 없이. 그런 어떻게 보면 훈훈한 분위기라 그런지 몰라도 오늘 보니까 오전에는 안철수가 보니까 국민의힘 서울시당을 갖다 방문했습니다. 또 오후에는 오세훈이 국민의당 당사를 방문했습니다. 물론 그때 서로 보면 안철수는 안철수대로 일정을 비워서 서로 굳이 조우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지 않고 오히려 안철수는 그쪽 가서 이제 박성중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을 만났고, 오세훈은 또 국민의당 가서 이제 이태규 사무총장을 만났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서로 예우와 예의를 갖추는 그런 모습인데, 문제는 이제 실무 협상에선 그렇지 않아요. 보면 흔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무 협상 보통 팽팽한 게 아닙니다. 애청자 여러분, 어제 오늘 뉴스 등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은 3월 4일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된 다음에 예전에는 물어봤을 때 박영선, 안철수, 박영선, 나경원, 박영선, 오세훈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습니다. 그때는 안철수만이 박영선을 이기고 있었죠. 나경원이나 오세훈은 둘 다 박영선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그러나 어제 3월 8일 발표된 중앙일보 입소스, 또 SBS 넥스트 리서치도 마찬가지고 오늘 발표된 뉴스원과 엠브레인 퍼블릭 결론은 뭐냐니까 안철수도 박영선을 이기고 오세훈도 박영선을 이기고, 그야말로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컨덴션 이펙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 오세훈이나 저쪽 안철수나 흔한 이야기로 비슷하네.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을 좀 더 갖고 후보 단일화 해도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일단 지연작전이라고 그러죠. 지공. 그 다음에 지금까지 보면은 안철수, 금태섭도 마찬가지고, 또 보면은 이쪽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4명의 후보 중에서 1명 뽑는 것도 다 100% 시민 여론조사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시민 참여 경선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 참여 경선이라는 것은 이제 본인이 이 경선에 참여하겠다 등록을 하고 그들에게 이제 ARS로 묻든지 어떠한 형태로 묻든지 해서 시민 참여 경선하자. 이거는 아무래도 49개 지구당을 다 갖고 있는 국민의힘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 같은 경우 굉장히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 국민의힘 너희 침대 축구하냐, 왜 질질 끌고 앉았느냐, 이러다 손님 다 떨어진다 라고 신경질을 부리고 있고, 또
국민의당 입장, 즉 안철수 입장에서는 100% 시민 여론조사를 빨리 해치우자. 뭐 쇳불도 당장 빼렸다 해치우자. 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태규 사무총장이 국민의힘을 너희 침대 축구하느냐라는 식으로 좀 hir난하자 이쪽에서는 비전 전략실장 김근식이 왜 초조해? 왜 이제 오세훈이 막 치고 올라오니까 초조해? 라는 식으로 미묘한 또 때로는 보기에 따라서 유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어쨌든 보면은 저희 중도 보수 입장에서는 우파 입장에서는 뭐 안철수, 오세훈, 안철수 누가 나와도 박영선을 이긴다 하니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그 실무 협상단 간에 보니까 뭐 시민 참여 경선으로 할 것인가 100% 시민 여론조사를 할 것인가 이거 갖고도 보면 아마 신경전 상당히 벌일 것 같고 또 보면 여론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김근식 씨가 주로 이제 보면 주장하는 바인데 설문에 기호를 넣자는 거죠. 그러니까 기호 2번 오세훈과 기호 4번 안철수 중 누구를 갖다가 뭐 이런 식으로 내지 또 기호를 굳이 못 넣겠다면은 정당을 넣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오세훈과 국민의당 안철수. 글쎄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 뭐랄까 뭐 큰 의미 없는 그냥 무슨 사족 같은 이야기인데 왜 그런 것 갖고 시간을 낭비하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오세훈 후보가 이번에 급상승하게 된 그 배경에는 사실은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승패가 뻔히 예상되는 그런 어떤 그림이 아니라 사실 누가 보더라도 나경원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그런 판에서 뒤집기 한 판으로 나경원을 갖다가 나경원이 여성 가산점 10%를 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이겨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보면 어떤 딱 예측 보통 사람이 예상할 게 그런 역전승에 사람들이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세훈에게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되죠. 거기다가 또 뭐 오세훈뿐 아니라 사실은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이거 뭐 반문 진영에서는 너무 즐거운 일인 게 LH공사 이 보면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딱 정리해주지 않았습니까? 이 부패 안판이라고 부패 안판 그 자체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이야기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했다면 이것이야말로 망국의 범죄죠. 근데 망국의 범죄에 저질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3월 2일 뭐 민변 등이 폭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질질 끌고 지금 일주일째 끌면서 사실상 증거인멸하게 만든 문재인 정부 여기에 대한 특히 중장년층의 반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반사이익을 지금 오세훈, 안철수가 누리고 있다 보니까 오세훈이 나오든 안철수가 나오든 박영선을 이기는 것으로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가 이제 이와 같이 일단 진통을 겪다 보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조금 두려움이 앞서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 오늘 3월 9일입니다만은 다음 주 목요일인 3월 18일, 금요일인 3월 19일, 3월 18, 3월 19일에는 후보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늦게 오늘 3월 9일 오늘 화요일 실무협상 들어가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면은 시민 참여 경선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100% 시민 여론조사로 할 것인가 뭐 시민 여론조사 100% 여론조사로 한다면은 그걸 경쟁력으로 물을 것인가 아니면 적합도로 물을 것인가 또 그 설문에 기호를 넣을 것인가 정당명을 넣을 것인가 이런 거 갖고 차일피일하다 보면 정말로 여참은 감정상에서 3월 18, 3월 19 오세훈, 안철수, 오세훈, 공이 두 사람 다가 후보 등록하는 경우가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이쪽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뒤에 귀를 잡고 있는 김근식 씨가 바로 얼마 전이죠. 안철수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요지는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안철수의 뭐랄까 후퇴, 안철수의 철수를 갖다가 염두에 두고 시간을 질질 끄면서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김근식 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투표 용지를 인쇄하기 전에만 하면 된다. 즉 후보 등록해놓고
그때도 상황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일단 그런 식으로 각자 개문 발차, 각자 발차하게 되면은 후보 단일화 물 건너 갑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보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나가도 박영선을 이기고 오세훈이 나가도 박영선을 이기고 하는 여론조사가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거듭되는 가운데 그야말로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이 앞서고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가 앞서는 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 가운데 결국 오세훈이 됐던 안철수가 됐던 한 사람으로 단일 후보가 결정된다면 그 폭발력은 아마 엄청날 겁니다. 왜? 항상 그렇죠. 경기라는 것이 예측 불허하면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 재미가 보통인 것이 아니고 에너지가 충만한 겁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선이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단일화여야 됩니다. 각자가 최선을 다하고 각자가 최선의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은 축하해주는 그런 모습이 돼야지 지금같이 야 너 침대 축구하냐? 왜 너 초조하냐? 하는 식으로 서로 처음에는 뭐 농반 진반으로 서로 상대방 긁다 보면 나중에 정말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서로 단일화 협상에 들어가는 실무 협상단도 서로 간의 금도를 지키면서 최소한의 지켜야 될 마지노선 레드라인을 지키는 가운데 선의의 경쟁, 그래서 어떠한 형태든지 단일 후보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니까 오세훈도 박영선을 이기고 안철수도 박영선을 이기는데 문제는 박영선, 오세훈, 안철수 셋이 나가면 무조건 박영선이 이기는 것이 모든 여론조사 결과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치라는 것이 살아있는 생물이고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을 건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흔한 얘기로 홧김에 뭐 한다고 큰일 날 일 벌어질 수도 있으니 저는 그것을 경계할 뿐입니다.